안녕하세요. 어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스프링 웹 플럭스에서 웹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인터페이스라는 표현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인터페이스라는 의미가 참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자바 안에서는 하나의 객체처럼 쓰이기도 하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개 변수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런 컨트롤러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개 변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웹플럭스에서는 웹 요청과 응답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매개 변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버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고, 그 다음은 리스폰스 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버 웹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서버 HTTP 리퀘스트부터 보면은 얘는 클라이언트의 요청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리퀘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건데, 헤더를 조회하거나 쿼리 파라미터를 조회하거나 쿠키 조회, 바디를 읽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혀 있는 예제 코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헤더 조회를 보시면 .getHeaders라는 걸 써서 getFirst라고 하는 메소드를 같이 쓰고 있죠. 처음에는 헤더를 리스트로 우선 갖고 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getFirst를 통해서 해당 키에 해당되는 헤더를 가져오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쿼리 파라미터를 줘야 하는 방법인데, request.getQueryParams getFirst라고 하는 방식으로 헤더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getHeaders가 아니라 getQueryParams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쿠키에 적혀 있는 그런 값들을 가져오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 이유는 헤더, 쿼리 파라미터, 쿠키 같은 것들이 전부 다양한 키와 밸류의 쌍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getFirst 메소드를 또 사용해서 해당 키, 쿠키도 키와 밸류니까 그 키에 맞는 값을 가져온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바디를 읽는 방법인데, 플럭스 형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request.getBody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리턴 값은 플럭스 형식이니까 플럭스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근데 보통은 플럭스 형식으로 넘어오니까 getBody 뒤쪽에다가 맵이라든가 플랫 맵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우리가 쓰던 메소드들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해 갖고 바로 안에서 가공을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서버 HTTP 리스폰스입니다. 이 리스폰스 객체는 우리가 서버에서 어떤 비즈니스 로직들을 처리하고 클라이언트에 다시 응답을 보낼 때 사용하는 객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더를 설정하거나, 아까는 조회였잖아요. 헤더를 설정하거나 쿠키를 추가하거나, 그리고 응답 코드를 설정하거나 바디를 만들어서, 리스폰스 바디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response.getHeaders.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헤더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이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헤더들 포함해 갖고 거기에 우리가 커스텀된 헤더를 추가하기 위해서니까 getHeaders로 이미 만들어진 헤더들 안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설정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쿠키를 추가하는 방식에서는 addCookie라고 하는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리스폰스에 이미 쿠키들이 좀 데이터가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쿠키의 response cookie.fro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쿠키 객체를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쿠키를 add cookie 메소드에다가 넣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응답 상태 코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응답 코드입니다. 편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set status 코드 이런 걸 사용해 갖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프링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 HTTP 스테이터스 객체를 사용해 갖고 응답 코드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바디를 작성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getBody 같이 뭔가 이제 명확한 명칭이 아니라 write with라고 하는 메소드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개 변수로 플럭스 객체를 받게 되고, 왜냐면 리턴 받을 때도 플럭스였잖아요. 그것처럼 플럭스 객체를 넘겨줘야 바디를 작성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서버 웹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거는 익스체인지잖아요. 교환, 뭔가 주고받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요청값, 응답값, 우리가 앞서 배웠던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의 두 객체를
캡슐화한 객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플럭스에서 어떠한 요청과 응답을 처리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인터페이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 앞단에서 만약에 MVC라고 하면 뭐 디스패처 서블릿을 거친 뭐 여러 시퀀스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웹플럭스도 존재하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핸들러 객체에서 create exchange라고 하는 메소드들을 통해서 이 서버 웹 exchange라는 객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뭐 매기 변수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둘 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냥 서버 웹 익스체인지를 쓰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자, 주요 기능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두 개를 짬뽕 시켜 놓은 거니까 이 두 개에 대한 작업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부터 보시면 요청 및 응답 객체를 접근한다. 그래서 get request, get response 같은 메소드를 통해서 아까 배웠던 리스폰스, 리퀘스트 객체들을 각각 리턴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를 저장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change.getAttributes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핸들러 또는 필터 간에 공유할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쿼리 파라미터 및 경로 변수를 또 조회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change.getRequest.getQueryParam, 뭐 getPassVariable 이런 메소드들을 통해서 아까 봤던 getRequest가 이미 저 서버 HTTP 리퀘스트 객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getResponse 하면은 거기다가 body를 세팅하거나 헤더를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쿠키를 설정하는 뭐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exchange.getSess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웹세션이라는 객체를 리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션은 뭐 고유의 키값을 가지고서 얘가 여러 요청들이 원래 독립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것들이 시퀀셜하게 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세션 객체들을 좀 사용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팅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예제 코드로 간단한 헤더를 가져오는 예제 코드를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자, 뭐 스트링 유저 에이전트라고 해서 exchange.get request를 하고 있죠. 여기 안에는 get 헤더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 있는 헤더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그거를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 객체에다 넣고 요거를 mono.just로 리턴 타입에 맞게끔 데이터를 가공하고 있는 작업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웹 요청 응답에서 사용되는 그런 메소드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예제에서도 봤듯이 컨트롤러에서 그냥 저희가 쓰던 것처럼 패스 베리어블 어노테이션을 쓰거나 뭐 쿼리 파람이라고 하는 메소드들을 어노테이션을 써갖고 각각 값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핸들러 펑션 같은 경우에는 저런 방법이 좀 더 간편할 수 있고 기본적인 세팅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값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배워두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